미국이 한지호라는 사람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서 무려 현상금 67억 원을 걸고 현상 수배에 나섰습니다. 자, 북한의 IT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현상 수배를 겁니다. 와, 진짜 많이 오는다. 야, 300곳이 넘는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을 했다고요? 야, 대단하네요. 미국인? 이들은 미국인 60여 명의 신분을 도용해 IT 기업의 개발자 등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도 취업을 해요. 이 정보기관에도. 자, 전 세계를 뒤흔든 북한의 500만 달러의 사나이들. 그중에 첫 번째가 방금 보신 바로 한지호입니다. 와. FBI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500만 달러, 이름 한지호. 공범들 이름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진춘지, 쉬하오란, 쫑화. 북한 사람들인데 이 가명을 보면 알겠지만 다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지호 정도만 미국 FBI가 특정을 했고 사진을 공개했고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나 이름조차도 아직 특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일당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위장 취업 등의 범죄를 벌여왔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소장을 보면 FBI가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고도로 숙련된 북한의 IT 전문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이들의 혐의는 위장 취업과 자금 세탁입니다. 보시면 한지호, 진춘지, 쉬하오란, 중화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하고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미국의 기업에 위장 취업을 한 건데 무려 2020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년간 60명이 넘는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300개의 미국 회사에 채용이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줘요. 그리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요. 그 결과 이들이 얼마를 벌었냐? 미국 IT 기업에서 680만 달러, 680만 달러. 김정을 위해서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들이 이 일을 했냐 안 했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300개. 그러니까 지금 위장 취업이네, 그냥.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미국 회사가 채용을 할 수 없어요.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사람 신원을 도용해서 미국의 다른 사람인 척 가상으로 회의도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납품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도용한 미국인인 줄 알았던 거죠. 이런 수법을 활용해서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위장 취업의 달인들입니다. 3년 동안 60명의 신분을 도용해서 300개 회사에 위장 취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디지털이라는 것도 자꾸 여러 군데 다니면 디지털 지문이라고 그래서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그렇죠. 사실 이게 뭐 분신술이라도 쓰면 다행인데 그 할 수도 없는데 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 업무 파악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냐고요. 제 친구랑 일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시에 이제 멀티를 하는데 한 3개 회사 업무 정도까지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앞에다 잔뜩 달아놓고 내가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3개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다 되거나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은 소수의 인원이 취업을 해주고 걔네가 다니면서 오디션만 계속 보는 애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일단 오더를 받기 시작하면 하청을 하는구나. 하청을 하는 거죠. 근데 뒤에 애들이 또 이제 밤을 새서 또 일을 해서 얘를 또 일 잘하는 애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마 굴러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할 분담이 있다. 네. 영어가 유창한 사람은 면접만 하고, 네, 면접만 보고만 하고, 다니고. 회의만 참석하고 그 네. 뒤에서 이제 실제로 일하는 사람 또 따로 있다. 장혁같이 정말 북한에서 최고의 이 공부를 한 친구들, IT 기술자들이
그렇다고 무슨 뭐 어디 구멍가게나 햄버거 오더하는 데서 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기소장을 보게 되면은 특정 기업 이름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어디서 일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측을 해보면 사실은 포춘이 선정한 그 500대 기업에 이 사람들이 취직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들으면 알만한 상위 5위 안에 드는 주요 TV 방송국이라든지 심지어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요즘 자동차 하면은 뭐 그냥 뭐 내연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덩어리 자체가 반도체 덩어리거든요. ICT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컴퓨터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뭐 이런 IT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뭐 회사에 안 나가도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니메이션이에요. 저희 뽀로로 아시죠? 북한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거. 그래요? 네. 북한이 잘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더를 주면은 그냥 시간 길 딱 맞추고 그리고 AS까지 확실하게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되고 오더를 주고 성공적으로 계속 하니까 또 오더가 내려오고 오더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내려왔다면 다음번에 5억짜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번에 10억짜리가 내려오고 이렇게 스노볼링 효과처럼 계속 불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현상수배 프로파일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름 심현섭. 역시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엄마 지금 오해할까 봐. 엄마 그 심현섭이 아니에요. 개그맨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미국의 기소 내용을 보면 은행 사기, 세탁, 자금 세탁, 그리고 제재 회피.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쉽게 말해서 미국 몰래 미국 돈을 북한으로 갖고 오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사진은 이래도 83년생이에요. 83년생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출생했어요. 직업은 북한의 무역은행인 조선무역은행 주재원 신분입니다. 역시 국적은 북한인데 이 사람의 가명이 여러 가지예요. 심 알리, 심 하짐 같은 가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까지 외국어도 굉장히 능통한 인물이고 그야말로 신출 귀몰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심현섭이라는 인물이 누구냐, 얼만큼 돈 세탁을 했냐. 일단 돈 세탁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범죄자들의 룰 넘버원은 뭐냐면 현찰 쓰지 말라예요. 현찰 쓰는 순간 걸려요. 1년 번호 다 추적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현찰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뭘 쓰냐? 이 놀라운 발명품 가상화폐를 써야 되는데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뭐합니까? 이걸 일단은 현찰화 시켜야지. 그렇죠. 머니 런드리,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해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미사일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이제 몰래 취업을 시켰던 IT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월급을 당연히 no cash, 가상화폐를 달라 했겠죠. 그럼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심현섭한테 넘겨서 여기서 한번 1차, 2차 세탁을 한 다음에 현찰화 시켰다 이거인데 얼만큼 돈을 그러면 그 거래를 했냐?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 동안 2,4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30억 원 정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많네요. 한지호 일당이 벌어들인 가상화폐도 수배되기 전까지는 이쪽 심현섭 라인으로 넘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죠. 아니 그게 자금 세탁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IT 기술자들은 이 자금 세탁을 고려해서 일부러 처음에 취업을 할 때 나는 페이를 가능하면은 나는 저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받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걸 받아야지 심현섭 같은 인물로 그 가상화폐를 써서 그거를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금 조달표를 보시면은 네. 노동자가 있잖아요. 노동자가 이제 그러면 이제 브로커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득을 받아요. 아까 말한 바이낸스나 아니면 가상화폐 계좌로 위장한 신분으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의뢰자한테 같이 계좌를 공유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 가면, 인터뷰하는 사람, 그것도 또 신문 세탁하는 사람, 가상화폐 세탁하는 사람 다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진짜 못 찾게 되는구나. 엄청 컴플렉스한 이런 오퍼레이션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건 또 되게 좀 강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못 주게 제재를 당했죠. 그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코인 관련한 거는 이제 주목하고 있고
거래도 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이거 막는 건 또 기술이 최고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막는 것 중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강한 국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의 이런 싸움이에요. 아무리 이런 디펜스를 전에 본 기술을 그거를 염려하고 그거를 생각해서 더 강한 방패를 만들었어도 어태커들은 그거를 알고 더 센 창을 만들 거예요. 해커들이 더 그럼요. 기술을 개발. 그래서 항상 여기 경쟁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점점 규모도 불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니까 이게 이제 미 당국에서는 대북 제재의 어떤 지금 핵심이 된 거예요. 무슨 옛날처럼 뭐 무기 거래, 뭐 위조 지폐, 마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해킹을 막는 게 이제 최급선무가 됐고 과거에는 이제 그 미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미 정보기관의 1호 사항이 김정은의 동정이었거든요. 예. 김정은이 어디 움직이고 어떻게 한다. 근데 이제 이 자금, 북한 해커들이 도대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도 그거에 못지않은 이제 중요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현지에서 환전을 하지 않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북한 사람들이 구매하거나 북한 국적자들이 구매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대행업체나 이런 데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김정은이 뭐 이번에 메르세스 때도 마이바흐 이런 거 그거를 그때 제재받았던 게 싱가포르의 업자가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냈다가 그렇죠. 걸렸잖아요. 뭐 부산항을 그렇죠. 거쳐서 뭐 해서.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평양에서 나온 게 아니라 현지에서 해킹하거나 이런 자금들이 그 업체한테 건네갔을 가능성이 현지에서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에서는 현지에서 쓰고 꼭 필요한 현금은 현금화해서 달러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자금 세탁 방법이 이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서 그렇죠. 또 이걸로 자금을 세탁을 할 수 있더라고요. 와 가장 완벽한 방법을 현재까지는 찾아낸 거네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아무튼 심연섭이라는 인물도 이 방법을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심연섭이 이 자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해 전 세계를 엎어놓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물건? 제가 오늘 또 두 번째로 이만갑의 첫 출연을 위하여 제가 이 물건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입니다. 담배? 이 담배로 신염섭은 1달러당 20달러, 20배의 수익을 남겨서 약 하나로 9,674억 원의 돈을 수익을 9천억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2019년까지 10년 동안 담배를 통해 9천억이 넘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적됐습니다. 자, 창조 경제네. 심연섭이라는 인물이 저 담배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었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상표까지 말씀드리면 그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일 큰 회사예요. 던땡. 던땡, 말보땡을 만드는 회사예요. 실제 있는 회사로부터 심연섭이 뭘 했냐면 머리를 굉장히 잘 썼어요. 잎담배를 수입을 해요. 그 담배 권련을 만드는 그 원료를요. 이 원료 잎담배 자체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제 잎담배예요. 이거 가지고 북한에서 짝퉁 던땡, 말보땡을 만들어. 말아서. 재료는 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맞아. 그래서 짝퉁 말보땡 던땡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에 파는데 그냥 짝퉁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스위스제가 아닌 허접한 부품으로 만든 짝퉁 롤렉스랑 부품은 스위스에서 직수입한 오리지널 롤렉스 부품을 갖고 와. 네네. 조립만 한국에서 해요. 둘 다 짝퉁이지만 급이 다른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 회사가 쓰는 재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브랜드를 도용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심연섭 개인이 이걸 만들었으면 푼돈이었을 거예요. 북한 국영 담배 회사에서 짝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건데 뭐냐면 한 국가가 짝퉁 담배를 만드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해요. 500만 불의 사나이 세 번째 인물의 프로필을 공개하겠습니다. 소품이 많아요. 자, 500만 불 현상금이 걸려있는 곽기성. 성이 곽이에요. 곽기성. 곽기성입니다. 일단 곽씨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러니까 곽씨 아니에요? 곽이에요. 맞아요? 마지막 수배자가 곽기성인데 불법 밀수와 자금 세탁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매해서 북한으로 보내주는 공급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과연 곽기성은 김정은이 원하는 어떤 물건을 사서 북한으로 보냈을까요? 자동차? 저 정도 규모면 단순한 사치품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뭘까요?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쇠나 뭐 이런 거. 쇠 같은 기다려봐. 철, 강철 같은 거.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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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범하게 반도체를? 기름? 기름. 석유 정답. 오, 그러네. 북한 김정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북한의 모든 무기 개발 테스트에는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석유. 맞아요. 그 석유를 곽기성이 사다가 김정은에게 따박따박 밀수해 준다면 김정은이 곽기성을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얼마나 석유를 들여보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무려 12,260톤. 엄청난 석유를 북한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생션 속에서, 대북 제재 속에서 비용으로 환산해주면 650만 달러치의 석유를 보낸 거고 우리 돈으로 90억 원치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대북 제재가 어목했던 2019년 단 2달간 들어간 두 달이요? 2달간만 두 달이요? 2달간만 들어간 양입니다. 단 2달간 그 대북 제재를 뚫고 90억 원어치의 석유를 북한에 들여보냈어요. 사실 이제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가장 필요한 게 석유거든요. 12,000톤 이상이에요. 12,000톤 이상. 그러면은 북한이 생각했을 때 거의 90%는 군부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에 다니는 차가 많지가 않거든요. 또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 개발하는 사람들,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무기 전시회가 있으면은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중국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찍고 이거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도와줬다라고 지금 혐의가 돼 있어요. 곽기성 저 양반이 이제 그 수배가 내려진 것이 2022년 11월이에요. 2022년 10월 4일에 북한이 뭘 하냐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일본 상공으로 지나가게 해요, 이걸요. 도쿄 시내 출근길에서 경고음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자 도쿄를 비롯해 아오모리, 홋카이도까지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4,500km를 날아갔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괌까지 3,400km거든요. 위협 겸 협박을 한 거예요. 여차하면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쏘아가지고 괌 요격하겠다 이거거든요. 미 당국이 기름이 어디서 나가지고 저희가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나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소스가 곽기성인 거예요. 해가지고 바로 한 달 후에 바로 지명수배를 때려버립니다. 이제 좀 더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의 석유를 전달하려면은 운송 수단이 또 이게 안 걸릴 수가 있나요?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김정민 씨의 질문을 되게 관찰하면서 봤는데 오늘 질문 되게 예리하시네요. 저 포인트가 되게 예리하시는데 아니 이거 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곽기성은 석유를 바다에서 ship to ship transfer, 그러니까 선박 대 선박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대범하다. 그게 가능한 얘기. 배 하나하고 배 두 개가 나란히 있죠. 여기서 ship to ship transfer, 선박과 선박에서 석유가 트랜스퍼 됐다고 추적을 했던 거죠. 바다에서? 네. 여기서도 끝이 아니고 직접 북한 항구 남포항까지 가서 석유를 전달하는 게 위성 자료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박의 추적 장치라든가 이런 걸 끄고 주로 밤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또 선상에서 불법 환적을 서로 배를 붙여놓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도 북한이 과감하게 이제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 곽기성이 왜 중요하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배를 받기 시작한 게 2022년 10월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2019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북한이 대북 제재 상황 뭐 여러 가지 겹쳐서 어려운 이 시기를 유류 문제에 있어서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남포항에 기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2018년에 20개였던 유류 탱크가 2022년 말에는 28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5개가 되고 지금은 건설 중인 것 2개, 그 다음에 예정 부지 2곳까지 해가지고 총 42개.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의 가장 핵심의 하나인 유류 공급 부분이 사실은 구멍이 뚫리는 거다. 이렇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교 모임이라고 이제 친구들이랑 한 30명씩 이렇게 무리지를 지어서 클럽 형식으로 이제 막 놀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친구 생일이어서 한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때 이제 막 춤도 잘 추고 되게 생긴 것도 되게 금강산의 팔선녀가 올라가지 않고 하늘에 땅에 있는 그 정도의 이쁨을 가진 친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끝난 이후에 직접 그 친구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제가 나 너 좋아하는데 너는 나 어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기가 내가 너무 늦게 왔다고 자기도 사실은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그때부터 이제 일일이 돼가지고 그 친구 이제 학교에 자주 찾아갔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을 때 스쿠터 아니면 자전거를 항상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구애의 이 친구, 상징. 네, 이 친구 만날 때만 걸어서 나가죠. 일부러. 아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가고 싶고 그걸 막 느끼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벌으려고. 시간을 벌려고 이제. 그럼 아까 그 첫 키스 얘기할 때 예. 얘기했던 그 여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까? 예, 그 친구가 바로. 저는 키스가 이제 뽀뽀가 그냥 키스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뭐. 이제 순간적으로 뭔가 그런 게 들어왔어. 쑥 들어오더라고요. 코브라 같은 그런 느낌의. 하지 마요. 그때 당시 뽀뽀를 하는데 이 친구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뭔가 그 느낌이 제 심장에서 막 원자탄이 핵무기가 막 터지는 그런 느낌에 이제 폭발이 뇌에서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아 이런 느낌도 있구나. 약간 고급 횟집의 방어 같은. 예, 입에 술술 넘어가는 그런 술술 넘어갔다. 네,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그- 느낌을 이제 그때야? 처음 당해보고 또 이 친구가 이제 군병원 간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은 의사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랑 당직을 서는데 당연히 너가 싫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싫지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 가서 잔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당직을 선다고 나왔는데 남자 선생이랑 같이 서니까 선생한테는 집 가서 잔다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 집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쌍뻥을 치고. 그러니까 진우 씨랑 있고 싶었던 거야. 엄청 적극적이네. 이 친구가 되게 이제 저보다 한국 드라마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되게 활발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훅 들어오는 걸 또 이제 뭐 내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집까지 이제 와가지고 뭐. 근데 진우 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아빠는 항상 그 사업장에 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가 이제 저희가 다 알아요. 사귀는 거 알고. 네, 사귀는 거 다 알고 위아래로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뭐 아랫목에 자면 이 친구가 바로 옆에 위에 방에서 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우. 예. 진짜 이뻤어요? 예, 엄청 예뻤어요. 한국의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어요? 닮았다면 조금 김사랑 씨 비슷한 느낌의. 약간 세련된 스타일이고. 그 정도야? 그렇게 정말 그 아름다운 여자친구분이 진우 씨가 북한에서 브로커 일을 하셨었잖아요. 그걸 알고 계셨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무역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무역이긴 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속 중국 전화를 계속 들고 다니고 좀 불법 그런 걸 아니까 이 친구가 계속 의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솔직하게 이제 2년 넘게 사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솔직하게 터놨죠, 이제. 뭐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 멋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내. 너가 아니더라도 도와주실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친구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허락까지 받았고. 네. 왜 헤어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국가보육에서 받았던 수배지를 재현한 건데요. 자, 눈썹이 진하고 입끝이 올라감 도주일자 나오고요. 민족 반역자이며 인신매매 주범입니다. 제가 이제 국가보육부 수배를 받으면서 저를 잡으러 200명이라는 이제 그룹바가 형성돼가지고 내려왔거든요. 200명이나? 그러다 진짜 갑자기 이제 그냥 전화 통화도 못하고 얘기도 없이 제가 이제 도망을 쳤어요. 보름을 걸쳐가지고 대웅당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 집에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막 엄청 울더라고요. 울면서 이 세상 끝이라도 진짜 가다 죽어도 좋으니까 저를 무작정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기다려달라고.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도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그래 내가 진짜 여기서 내가 잡혀도 기다릴 테니까 그럼 너가 어디 와 이래가지고 거기서 약속을 잡았어요. 이제 그 약속 장소가 우체국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거의 한 5일 넘게 일주일 동안 제가 우체국 앞에서 한 5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기다렸거든요. 아니 그래도 수배령이 떨어졌는데 아무리 여자친구가 중요하지만 그 위험한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그렇게 서 있으면? 근데 이제 다행이었던 건 시골 같은 우체국에는 이제 교환수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제 전단 사진이 우체국에 붙어 있는데도 저에 대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재훈 씨가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저 전단지가 붙었는데 우체국에 있고 막 이러는 거 지금 위험한 짓이죠, 이거? 교환수를 해봤잖아요, 또. 제 눈에 들켰으면 잡죠, 그냥. 죽었어. 내 눈에 잡혔으면 죽었어. 살벌하다. 근데 결국은 못 만난 거예요? 예, 결국은 그렇게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한 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그 친구는 전화를 안 받고 그 친구 엄마가 이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예. 목소리 듣고 이제 아니까 이름을 안 부르고 보이부에 조사를 받고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예, 더 이상은 이쪽으로 전화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북한은 도청도 잘 예. 되니까. 그러니까 너가 진짜 어디 가서도 그냥 앓지 말고 너 혼자라도 살아남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으시던가요? 그냥 안 바꿔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이제 보이부 조사를 받고 엄마가 이제 전화를 끊으시는데 끊자마자 되게 엄청 막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통화도 못 하고. 네, 마지막 목소리도 못 들어보고 그 이후에 우체국 나와가지고 이제 아빠가 옆에 이제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도 같이 기다렸었어요? 예, 아빠는 이제 루트를 정하느라고 길을 이제 찾는 중이었고 저는 이제 진짜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족이고 뭐고 진짜 제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나와 보니까 이제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이제 걔가 이제 안 오겠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 길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됐고. 그 뒤로 다시는 연락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제 자체가 못 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통해가지고 루트를 통해 브로커들 손에서 이제 들었는데 1년 넘게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부에서 바로 이제 1년 동안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제 전화를 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가지고 위험하니까. 예, 그때부터 아예 연락을 못했습니다. 연락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게지. 여자친구가 보이부에까지 잡혀갔을 정도니. 와, 진짜. 진우 씨 이건 생각나겠다. 가끔 생각나요. 꿈에서 본 적 있어요? 처음에 이제 나와서는 꿈에서 한 1, 2년 동안 꿈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고향에 가가지고 그 친구네 집 찾아가면 항상 저는 보이부에 떨기더라고요. 꿈에서도. 그러면 이제 항상 손잡고 같이 나왔던 적은 없어요. 저 혼자 계속 도망치고 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기분이 그날 하루는 되게 울적하고 항상.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하나원이야. 나 한국이야. 근데 솔직히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지금도. 그때 너무 미안하게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이제 보이부 잡혀 1년 넘게 갇혀 있고 그런 미안함 때문에 진짜 연락이 오면 미안하고 그 고마움 그런 거는 되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야. 야, 저런 게 진짜. 명수배가 떨어진 해커 부대. 왜 남의 돈을 이렇게 훔치려고 하지? 야, 1년. 와, 대박이야. 자, 5일 동안 1조 털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이게 뭐 어떤 곳이냐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곳에서 1조 원을 털어라.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조.
김정은 직접 오더를 내린 거예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을 털라. 그것도 1조 원을 털라. 그럼 장군님의 오더를 수행하려면 나 작전을 짜야죠. 그럼 어떻게 작전을 짜냐. 방글라데시에 가지도 않고 돈을 빼내는 작전을 세웁니다. 어디서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 위장 취업을 하라. 그래서 위장 취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력서를 보냅니다. 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직원들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냅니다. 2015년 새해에 구직 메일이 띠링띠링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생인데 귀사에 꼭 취직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다운로드 링크까지 첨부해요. 나름 성실한 답변에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이라면 종민 씨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뭐 확인을 해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네, 빨리 궁금하니까. 궁금하게 만드는 후킹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다운로드 링크를 딱 눌렀는데 설마. 알고 봤더니 이 이력서 이메일은 북한 해커들이 만든 가짜 이력서였습니다. 그럼 노출됐네. 가짜 구직서였어요. 자, 링크를 클릭하는 바람에 방글라데시 은행 컴퓨터가 스파이웨어가 걸려.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결국에 북한 해커들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메인 시스템에 서버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 뒤로 진짜 무서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하는 일을 투명하게 북한 해커들이 다 들여다봐요. 무려 방글라데시에 이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무려 1년 동안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은행의 모든 정보들을 갖다 속속들이 알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뭘 알아내냐면은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돈을 뉴욕 은행에다 보관해 놓은 거예요. 와. 본격적인 절도 행각은 2016년 2월 4일 목요일 밤 8시 36분이었습니다. 이 1조 원을 뉴욕은행에서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는 성공을 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어떻게 이제 빼내냐? 이걸 또 파악을 했어요. 이게 이제 1년이 걸린 거예요. 자, 준비가 됐어요. All set, go. 다음 작전은 뭐였냐면 의외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있는 이쪽 프린터를 고장 내자. 진짜 너무 똑같아. 프린터. 프린터가 고장난 날이 언제냐면 2016년 2월 4일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해 이게. 왜냐면 방글라데시는 금, 토, 이틀이 휴일이에요. 일요일은 출근해요. 목요일 저녁에 고장이 났어요. 근데 당연히 직원들은 다 퇴근했겠지요. 금요일 금표니까. 고장이 난 것을 파악한 게 언제냐면 2016년 2월 5일 금요일 8시 45분 당직을 섰던 직원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당직을 섰던 주말에 이게 this printer is not working 해가지고 일단 꺼져 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켰어요 아침에 딱 키니까 윙직해서 뭔가 종이가 하나가 나와. What is this? 해서 봤더니 약간이 아니라 엄청 충격적인 그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글이요? 뭐예요? 지금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해서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거든요. 근데 뉴욕은행 그 지점이죠. 거기에 이체를 해놨던 수십억 달러의 이 금액이 한꺼번에 인출하겠다라는 그 신고가 방글라데시 은행으로부터 들어왔다. 그 문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프린터로? 프린터로. 그러면 왜 이제 프린터를 썼냐? 방글라데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전산 시스템을 그냥 전산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종이 문서화해가지고 다 보관을 해놓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그 목요일 저녁에 만약 해킹해가지고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면은 만약 프린터가 정상 작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 뭔가 누군가 해커가 지금 인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딱 그 고장을 내놓은 거예요. 야 치밀하다. 이게 오히려 해커들한테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고심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돼버린 게 그냥 디지털로만 입출금 내역이 보관이 되면은 해커가 그냥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프린터는 그냥 우리 사무실에 널려 있는 프린터가 아니라 보안이 되어 있는 방 안에 프린터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고액의 입출금 내역이 계속 프린트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여기서 정말 그 지금 이 해커들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정말 시차계산 정확하게 했어요. 일단 목요일 저녁에 고장 냈어 프린터를. 그래서 지금
해커들이 지금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몰랐던 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토요일 저녁에 안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방글라데시에서 파악을 했어. 그래서 뉴욕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뉴욕은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 쉬차. 아, 휴일이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근무 시간 외에 일 안 해 또.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뉴욕에. 일요일 저녁은 또 뉴욕은 일요일 아침이에요. 또 전화를 안 받아. 아유. 그래서 결국에는 월요일까지 가가지고 3일을 그냥 날려버려요. 돈은 이미 넘어가 버려.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가서. 어구 어떡해. 이야. 아니 너무 소름이다. 너무 소름이야. 그러니까 쉬는 날도 계산을 다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맹점을 노린 거죠. 치밀해. 이제 치밀하지 진짜. 자, 무사히 1조를 훔치는데 성공한 북한의 최정예 해커들. 이제 이 돈을 김정은의 비밀 금고에 넣는 일.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송금과 세탁이 필요한 거죠.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예. 무사히 김정은의 지령을 수행한 북한의 해커들. 별 어려움 없이 제3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김정은의 칭찬을 받으면서 상을 받는 일만 남았는데 너무 안일했던 탓일까요? 딱 한 가지 실수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맙니다. 그게 뭘까요? 실수? 뭐지? 주피터. 주피터? 목성? 아, 이 주피터 하면 뭐 행성 이름이에요? 예, 북한 해커들이 제3국으로 돈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3국의 수백 개의 은행 지점 중에서 해커들이 돈을 보낸 은행이 주피터 스트리트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주피터라는 이름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선박의 이름과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다 뜬 거지. 에러가 뜬 거지. 그러니까 뉴욕 은행에서 서버에 주피터라고 딱 입력을 해보니까 자동으로 이체 정지가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제재 근데 기업이야. 북한 해커들이 이걸 갖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조 원 중에서 그 9천억 원이 이 이체 정지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의 손에는 그냥 거의 10분의 1, 1,000억만 남게 되죠. 1,000억이면 어디야? 거도 어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원래 목표액이 1조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해킹에 성공한 거예요. 비밀의 방에 있는 프린터까지 다 해킹을 한 거예요. 시차까지 완벽히 계산했어요. 그런데 어수라기. 주피터라는 이란 선박이 제재를 받고 있는 줄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지. 목표했던 1조 중에서 90%가 묶입니다. 아이고. 10%니까 1,000억. 1,000억 정도만 이 사람들이 빼내는데 성공을 하는데, 그런데 북한 해커들의 실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 또 있어요? 네, 북한 해커들이 이체하는 과정에서 하필 오타를 낸 거예요. 원래는 왜 그랬어? Foundation이라고 쳐야 돼요. F-O-U-N-D-A-T-I-O-N. 근데 Foundation이라고 치면 돼요. F-U-N-D-A-T-I-O-N. 이거 철저히 물이 좋았나 보다. 너무 깊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결정적 실수는 주피터란 걸 몰랐던 거. 두 번째는 영타를 잘못 친 거. 이걸 하필 알파벳 O를 빠뜨리는 바람에 겨우 건진 1,000억 원에서 또 200억을 날리고 맙니다. 근데 이런 건 되게 신기하다. 그럼 보세요. 김정은이 지시한 게 얼마였어요? 1조. 자, 이 중에서 주피터 잘못 쳐가지고 날린 거 얼마예요? 9천억. 자, 그러면 나머지 1천억 중에서 5 빼먹어가지고 얼마를 날렸어요? 200억 날렸죠. 그럼 나머지 얼마입니까? 800억. 1조를 생각했을 때 800억은 작은 금액이죠. 그래도 800억만 생각해보세요. 와. 대단한 금액이죠. 해커들은 이 800억 원을 어떻게 하느냐? 현금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을까요? 놀랍게도 카지노로. 카지노? 바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세탁. 돈 세탁이라고 합니다. 네, 카지노를 돈 세탁으로 많이 악용을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예. 아무튼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800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북한 해커들이 이 돈을 일단 수중에 가집니다. 가지고 그다음에 돈 세탁을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이 돈 세탁을 카지노에서 하리라 하고 칩으로 싹 다 바꿔버려요. 그렇지. 어느 카지노가 이거를. 그리고 그 800억 중에서 이제 일부를 거기에 있는 중국인 현지 협조원한테 줍니다. 가지고 빠지라. 나머지는 칩으로 바꾸는데 이 방글라데시 당국이 야 얘들 돈 가지고 카지노로 빠졌다.
잡으러 갑니다. 근데 다 이미 정리하고 달아난 상태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북한 국적을 가진 김용이라는 소위 공작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체포해서 나머지 돈을 회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억이 사라져버렸죠. 결국 김정은한테 갔다는 소리죠. 어쨌든 성공했네. 어쨌든 성공했네. 500억. 다는 아니어도. 그거 어디야? 자, 그런데요. 어쨌든 북한의 최고위층의 지령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주범, 주동자 어디로 갔고 어떻게 됐느냐?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2014년 소니픽처스 공격을 받고 2016년도 방글라데시 은행은 동남아 은행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돼 있던 약 8,100만 달러가 해킹을 당해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뉴욕은행에 있던 돈인데 나갔잖아요. 방글라데시 은행이 아니라. 그렇죠. 스크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에.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소니픽처스 영화사 해킹당한 거하고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당한 거를 철저하게 조사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정보기관 FBI를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몇 년 동안 조사를 해서 2018년 9월 6일 날 미 법무부가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진혁이라는 해커를 얼굴을 공개하게 되는 거죠. 생겼네. 굉장히 잘생겼어요. 영화 배우 같네. 이 사진은 어떻게 입수했냐면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사진을 남기고 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이 이 해킹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서 실제로 소니픽처스 해킹을 할 때 사용한 SNS, 이메일 주소를 다 압수수색을 하게 돼요. 제가 거기 일부 협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북한에서는 조선 엑스포라는 일종의 IT 기업을 위장한 군인들이 다니는 IT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 친구가 소속이 돼 있었고 그러면서 외화벌이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뭐 밤에는 해킹 작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잡을 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윗사람한테 이력서를 실제로 이 박진혁의 이력서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게 돼요. 그게 이제 미 정보기관에 노출이 돼서 이 사진과 이력서와 여권 사진 등이 공개가 되게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박진혁 이외에도 또 이렇게 미국이 수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일단 현재는 총 3명이고요. 박진혁, 김일, 전창혁 이렇게 3명의 인물이 공개가 돼 있고. 그럼 그 사람들 다 GOP인가요? 일단 3명 자체는 다 이 라자루스라는 그룹에 속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은행이나 소니픽처스 은행의 해킹의 배후로 일단 지목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혁에 대해서 혹시 미리 알고 있던 분들 계세요? 사실 박진혁은 어릴 때부터 수학 천재로 소문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고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평양에 뽑혀가게 됐고 그때부터 해커 전문 양성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비단 박진혁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애들은 천재성 기질을 띈 아이들은 평양에 뽑혀가서 이렇게 해커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뭐 100% 사람들이 다 해커로 이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박진혁 같은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장군님의 사이버 전사가 된 거죠. 장군님의 사이버 전사로 거듭난 후에 이 사람이 중국 항해 도시죠. 대련으로 넘어가서 낮에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밤에는 해커 생활을 하면서 살았죠. 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해킹으로 뒤흔든 박진혁. 전 세계 얼굴이 공개가 됐으니까 상당히 유명한 북한 사람으로서는 아마 해외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얼굴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정체가 궁금합니다.